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토템폴 BFC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템폴 BFC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올린 영상이 있는데, 조금 이제 보기에 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좀 영상을 다시 좀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보강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토템폴 PFC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전기차 이제 충전기 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이제 토템폴 PFC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PFC라 하면은 파워 팩터 커렉션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역률 개선이라는 의미로 이제 좀 많이 씁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다를 경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이오드로 이제 전파 정류되는 경우에는 이제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다를 경우에는 3차, 뭐 5조파, 이제 고조파 등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비상 전력이 증가해 이제 실제 사용하는 전력 대비 더 많은 전력을 이제 인가해줘야 하는 그는 이제 불합리한 현상이 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존에는 이 부스터 이제 컨버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류와 전압의 위상을 이제 맞춰줌으로써 이제 역률을 거의 1에 가깝도록 하는 이제 PFC 회로를 이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템포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PFC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FC가 없을 경우 실제 사용하는 전력은 이제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100W 뭐 10가구 이제 하는 이제 마을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보통 이제 다이오드 정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전압이 피크에서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쓰는 어떤 이제 전력은 이제 100W가 이제 똑같이 100W라도 PFC가 이제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에 어떤 피크치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의 어떤 위상차도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PFC가 없는 경우는 이제 전류의 피크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정이나 공장에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발전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발전소에서는 실효 전력을 이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피크치를 이제 공급해야 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100W씩 10가구가 이제 총 1000W를 이제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만일에 이제 PFC가 없고 만일에 이제 역률이 0.5일 경우에 이제 발전소에서는 이 마을에 이제 1000W를 쓰는 마을에 입력은 이제 2000W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제 반면에 PFC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100W를 10가구 사용하면은 이제 총 소비 전력은 이제 1000W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역률이 1이기 때문에 이제 이 1000W만 이제 공급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제로 내가 소비하는 전력은 이제 1000W 똑같은데 이제 역률 보상 회로가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이제 내가 발전소를 하나를 더 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아주 이제 큰 비효율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전기 안전 규격에 보면 이제 THD, 토탈 하모닉 이제 디스토션 해가지고 어떤 이제 고조파에 의한 어떤 그 이제 왜곡이 이제 일정 이하로 이제 안 생기게끔 하는 이제 요 규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려 그러면은 이제 PFC를 회로를 이제 반드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법적으로 PFC 회로를 이제 안 넣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하고 이제 좀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리고 요 이제 PFC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 뭐 노트북 관련한 설명이 좀 잘 돼 있는데 이제 그 파워 팩터가 0.4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피크치가 이렇게 이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이 피크치를 감당하려 그러면은 전선 굵기가 이제 두꺼워야 되겠죠 이제. 근데 이제 그 파워 팩터가 이제 0.9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거기 때문에 이제 피크치가 그렇게 많지가 이제 않은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케이블이 이제 좀 얇아도 된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역률 보상회로 PFC 회로를 쓴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토템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PFC는 이 정류 다이오드에서 먼저 이제 전파 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스트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이제 PFC 기능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승합을 해가지고 PFC 기능을 하다 보니 이제 전력 변환이 이제 2단으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칭 소자도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효율이 조금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효율을 조금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기 AC를 바로 이제 승합을 하게 되면 이제 스위칭 소자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력 변환도 2단이 아닌 이제 바로 이제 AC가 DC로 바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이제 BFC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제 효율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런 토템폴 이제 BFC가 이제 고안되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볼 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전파 정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됐던 이제 부스터 PFC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템폴 회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 반파 정류 회로인데 이제 반파 정류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DC로 이제 되는 전압은 이게 이제 한 300 이제 한 10V 정도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20V를 220V 이건 이제 RMS 값이죠, 이제. S 값이고 여기도 루트 1을 곱하면 이제 요 피크치가 이제 311V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이 전파 정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DC가 이제 310V가 되고 그 다음에 310V를 넣는 요 구간에서만 전류가 이제 다이오드가 도통이 돼가지고 이제 전류가 흐르는 이제 요런 파형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파 정류를 하면은 이제 왜 이제 전류가 이제 위상이 안 맞고 이렇게 이제 피크지에서만 전류가 흐르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전파 종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캡에 충전되는 이제 전압이 한 300, 한 10V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VF 분이 한 이제 뭐 1V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311V에서 이제 VF 분 빠지고 이제 한 310V가 이제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전압을 더 이제 310V를 더 이제 낮추면은 그러면 이제 요 폭이 좀 많이 이제 좀 증가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310V보다는 이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면은 이제 부하에서 전류를 훨씬 많이 이렇게 이제 땡겨가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 전류량보다 나가는 게 이제 많다 그러면은 회로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주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많으면은 이제 이 전압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제 기능을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력이 뭐 어떤 고장이 났다든지, 그 다음에 설계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주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300, 정상적인 동작이라 그러면은 요 310V는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반파 정류에서 이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전류가 이제 그 피크치에서만 요렇게 이제 전류가 형성된다. 이제 요걸 이제 좀 설명하려고 이제 요 장표를 이제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의 그 PFC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PFC 회로는 여기서 전파 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스터로 해가지고 이제 성합을 합니다. 성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성합을 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충전되는 요 전압은, 이제 그 어떤 제어 회로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제 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한 380V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합 회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합 회로는 어떤 입력보다 이제 Vout이 큰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311V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더 커야 되겠죠, 이제. 그래야 이제 이게 부스터 회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80V 정도로 이제 그 설정을 해야 이제 요 성합 회로가 이제 제대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회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전파 정류를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성합 부스터 회로 가지고 이제 그 PFC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소자도 이제 그 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력 변환도 이제 2단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토템폴 PFC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전파 정류를 안 거치고 이제 바로 이제 380V를 이제 성합을 합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성합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토폴로지 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부스트 토폴로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 음의 반파일 때는 이제 요 성합형 회로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양의 반파일 때, 음의 반파일 때는 이제 요 우리가 이제 반전형,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벅부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극성이,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전압이 이게 출력이 마이너스가 전압이 나오는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뭐 극성 반전형 또는 이제 벅부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 회로가 이제 동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토템폴에서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승합회로는 그 이제 PFC 회로는 이제 전파 정류 회로에서 이제 승합 토폴로지 하나만 이제 썼는데 그 토템폴 회로 같은 경우는 전파 정류를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이제 380V를 이제 만들어내다 보니 이제 양의 반파일 때하고 음의 반파일 때하고 어떤 그 동작하는 그 토폴로지가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이제 뭐 동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 이제 그 승합형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전형 토폴로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요쪽에 어떤 이제 그 이제 스위치를 어떻게 켜냐 하는 이제 그것만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면은 그 토템폴 토폴로지를 구현하는데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이제 여기 NXP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이제 좀 찾은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주목할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 양의 반파일 때는 내가 이제 그 충전을 할 때 전압과 전류의 어떤 방향이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압도 플러스고 이제 전류도 이제 같은 위상, 같은 방향으로 되는데, 근데 이게 음의 이제 반파일 때는 그 전압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데 이제 전류는 요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그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실제로 전압이 인가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류를 내가 이제 저기 그 보내야 되는 거하고 그 이제 위상이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입력 대비로 보면은 이제 출력이 이제 그 반대기 때문에 이제 요 극성 이제 반전형 벅부스트 이제 토폴로지로 이제 구동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요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제 이걸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토템폴 토폴로지를 이제 할 때는 요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요 좀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 고주파 스위칭을 하는 이제 요 파트가 있습니다. 요 앞쪽에 이렇게 고주파 스위칭 얘는 이제 PWM 제어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 100kHz로 이제 구동한다 치면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60Hz에 맞춰가지고 60Hz마다 이제 온오프를 이제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주파 스위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고주파 스위칭 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60Hz에 맞춰가지고 이제 저주파 이제 온오프를 한다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승합형 이제 부스터 이제 그 회로를 만들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코일이 여기 있죠. 이제 코일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입력단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전원이 여기 있고 요 플러스 이제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는 이제 어떻게 형성되냐면 다이오드는 이제 요 Q2의 바디 다이오드를 통해서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Q1 이제 PWM 제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회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성합형 회로를 할 때는 요 SD1이 이제 온 돼가지고 요 그라운드 역할을, 그러니까 이제 요 플러스에서 이제 코일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Q1이 온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에너지가 이제 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도록 이제 하려 그러면은 요 SD1이 턴온이 돼야 이제 요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Q1이 이제 PWM 잘도 온오프를 반복하는데, 그때 이제 온 할 때 요 코일에 이제 에너지가 저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Q1이 오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전류적 관성이 해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이 되겠죠. 이제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이 되고 난 이제 요 C에 이제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전류는 이제 요 SD1을 통해서 이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뭐 100km를 어쩌든 뭐 60km를 어쩌든 이제 PWM제를 계속 하는 요 동안에는 요 구간에서는 이제 SD1이 이제 계속 이제 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위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음의 이제 반파 영역으로 이제 접어들었다 하게 되면은 이제 전원이 이제 바뀌었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고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이제 위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전류는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충전을 해주려 그러면은 어차피 전류 방향은 이제 양의 반파일 때 요 위상과 마찬가지로 이제 음의 반파일 때도 전류는 이제 요 위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입력되는 전원이 이제 극성이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기 이제 요렇게 간 거죠. 이제 요렇게 갔으면은 이제 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지금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러면 플러스가 됐으면은 이제 전력이 요렇게 가가지고 이제 SD1이 이제 요 V인을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이제 이제 플러스 전원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Q2가 이제 PWM 제어를 하겠죠. 이제 얘가 이제 열심히 PWM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이제 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까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거 연결해 주는 게 이제 SD2가 한 거고, 이제 온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Q2로 이제 이게 PWM 제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코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마이너스로 이제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요 다이오드는 이제 어떻게 되냐? 다이오드는 이제 요 Q1의 바디 다이오드가 이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온을 했을 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이제 저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프하게 되면은 이제 요 바디 다이오드를 통해서 Q1의 바디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제 전력이 이제 요 관성에서 이렇게 빠지면은 이제 요렇게 충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생돼 가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그 어떤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입력 전압과 그 다음에 출력 전류의 어떤 방향이 이제 같을 때하고 다를 때하고 이제 그 토폴로지는 서로 이제 좀 달라진다 하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승합형 회로와 그 다음에 이제 극성 이제 반전형 이제 회로가 형성이 된다. 이제 요걸 이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걸 이제 우리가 제어할 때 따로 구분해야 되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우리가 이제 요 이 토템폴 이제 회로 구조상에서 이제 형성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결국에는 이제 그 Q1하고 Q2하고 이제 PWM 제어를 하는데, 양의 반파일 때는 이제 Q1 가지고 이제 PWM 제어를 하고 Q2의 바디 다이오드는 다이오드 역할을 하는 거고, 대신에 이 이제 요 동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SD1을 이제 ON을 이제 해줘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의 반파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제 출력 전류의 방향과 입력 전압의 방향이 이제 서로 반대일 때는 이제 Q2를 가지고 비트블렘 제어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SD2를 이제 ON을 해야 이제 그 극성 이제 반전형 토폴로지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양의 반파일 때는 Q1 가지고 이제 PWM 제어를 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SD1을 계속 턴을 시켜놓으면 이제 성합형 회로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극성이 바뀌어가지고 음의 반파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Q2를 가지고 열심히 PWM 제어를 하고 그 옆에 있는 SD2를 이제 계속 ON을 시켜놓으면은 이제 된다. 이제 내용만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토템폴 제어를 하는데 이제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좀 길은 것 같은데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좀 이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하면 이제 좀 이해가 좀 이제 쉬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 이제 PFC는 이제 이제 전파 정류 회로와 그 다음에 이제 부스터 회로 이제 2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PFC 회로를 이제 형성하는 거고, 이제 토템폴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DC로 승합하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승합형 토폴로지와 그 다음에 이제 극성 반전형 토폴로지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양의 반파일 때는 이제 아래쪽을 이제 PWM 제어를 열심히 하고 얘는 계속 이제 턴온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의 반파일 때는 이제 위쪽에 이제 FET를 열심히 턴온하고 그 옆에 있는 이제 FET를 이제 반주기 동안 이제 턴온을 이제 놓으면 된다. 이제 요 내용만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의 반파일 때는 아래쪽 FET를 이제 턴온 시키고 그 옆에 있는 이제 FET를 반주기 동안 이제 턴온을 계속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음의 반파일 때는 위쪽에 이제 FET를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PWM 제어를 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이제 FET를 이제 반주기 동안 이제 ON을 시켜놓으면은 이제 토템폴 토폴로지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양의 반파일 때는 이제 승합형 토폴로지 형성되고 음의 반파일 때는 이제 극성 반전형 토폴로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제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좀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면 이제 이제 Q1과 Q2는 이제 요 고주파 스위칭을 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스위칭 로스가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FET를 쓰지는 않고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스위칭 로스가 이제 적은 그런 FET를 쓰고, 그 다음 60Hz로 이제 스위칭하는 요 부분은 우리가 일반 이제 FET를 써도 이제 뭐 상관이 없다. 뭐 요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뭐 여기에 좀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좀 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요 이제 이 페이지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좀 이런 어떤 좀 자세한 내용까지는 이제 좀 그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좀 그 다시 이제 좀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추가를 하게 되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템볼 PFC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 페이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